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그것이 그 조국 사태 이후로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계속 생각해 둔 바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이게 참, 우리나라의 애국운동, 또, 그 다음에 우파운동,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조직이 굉장히 미약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된 이념이나 공통된 교육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변이 확대되어 있지 않다. 뿌리가 깊지 않다.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좌파는 굉장히 이렇게 탄탄하죠.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남한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을 하고요. 북한의 정통성을 이렇게 두려고 하는 그런 입장.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한테 충성하고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 바치려고 하는 세력들, 이러한 사람들은 조직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길게는요 70년 뭐 이렇게 돼 왔죠. 그들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뭐 지금에 왔습니다. 지금의 이제 그 결과들은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을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했고요, 선관위를 장악했고요, 또 경찰, 검찰, 대학, 출판, 언론, 장악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도서관이라든지 서점에 가보면 거의 좌파 일색이고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한 것의 일색입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 이제 대학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깊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탄핵 이후로 그 이후에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당면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을 장악하고 언론을 갖다 신여화하고 법원을 갖다가 자기 사람으로 앉혀서 거의 법원이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회가 전체 유사 전체주의로 가고 독재 국가로 가는,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정통성을 부인해서 북한에 들어바치는, 또 중국 공산당에 남한을 들어바치는, 대한민국을 들어바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그 사람들이 완성 단계 거의 다 이렇게 성공하는 그러한 국면까지 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유우파 국민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의 투쟁과 또 그리고 하늘이 도와서 지난 3구 대선에서 잠시 이러한 모든 걱정들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로 된 사람이 우파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고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 국민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싸워나가고 지켜나가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한숨 돌리게 됐고요. 저도 좀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좀 어린 시절에 운이 좋게 대학에 오게 됐고요. 97년도부터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이가 32살이었는지 3살이었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해야 할 일은 이제 앞으로 연구도 해야 되고요. 책과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 또 학생들을 잘 돌봐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대학 교수의 역할이 3가지이거든요. 교육, 연구, 그 다음에 사회봉사.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일을 좀 숨이 돌린 가운데, 3구 대선에 어찌됐든 좀 숨이 돌린 가운데 이전부터 하고 싶어 했던 교육운동,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쭉 대학에서 강의해왔던 것들, 그리고 이제 정교모 활동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좀 조화를 해서요, 앞으로 강의를 갖다
계속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일단 시작은 6개 과목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좀,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했던 분야인데, 이거를 정말 학문적이나 대학원 과정이 주로 있고, 학부 과정도 여기 한 2개 정도 있는데, 이거를 좀 약간 어렵게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루해 할 테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어린 학생들, 청소년 학생들도 들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또 강의도 길게 뭐 대학 강의까지 2시간, 3시간으로 하지 않고 뭐 한 15분 내외, 길면 20분 그 정도로 해서 끊어서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우파 운동이라든지 대한민국을 정통성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조직이 잘 안 돼 있다는 것. 그래서 좌파한테 형편없이 지금까지 밀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확실한 이념 정립이나 교육을 통해서 저변 확대를 하지 못했다는 건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들었을 때 이 일을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 하고요. 저는 제 정년 퇴임 날이 2029년 8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남지 않았죠. 이제 뭐 한 7년 정도 남은 건데, 그때까지 이 일을 계속 매진할 예정입니다. 물론 정규모 활동은 임기까지 하고 그 이유는 좀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29년 이후에도 가능한 이 일을 계속을 좀 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뿌리가 깊게 이념이 정립이 되고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확대가 돼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함, 그다음에 시장 경제를 잘 지키고 정통성을 수호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교육이 돼 있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여전히 계속 좌파한테 흔들리고 결국은 중국의 소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속에서 이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6개 과목 중에서요, 처음에는 이제 한국 국가론이 있고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가의 특성이,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 이제 국가 이론을 통해서, 이게 제 전공 분야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해서 공부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발전주의 국가가 어떻게 또 이제 역할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사 전체주의로 가고, 중국의 속국으로 될 뻔한 위기에도 처하게 됐는지, 이거를 시대별로 쭉 해서 한 7개에서 10개 이상의 강의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가 어떻게 됐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고, 민주화는 어떻게 됐고, 자유화는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기는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이후에 유사전체주의, 전체주의 사회로 어떻게 변화하려고 그런 움직임은 무엇이었고, 이 부분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도 제가 이제 많이 거리에서 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게 심포지엄 때 했었고, 또 뭐, 거리 연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중국은 세계 공산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우리나라를 갖다 항상 동북공정 또는 이렇게 속국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부터 노골화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내 뭐 공자학원도 많이 침투돼 있고요. 또 많이 중국 연구소들, 그리고 중국의 여러 가지 전략, 속방화 전략, 뭐 샤프 파워 전략,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학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가 돼 있거든요. 돈과 여자로. 뭐 이런 문제를 시리즈로 쭉 다루겠습니다. 공자학원도 있을 거고요. 중국의 세계 공산화 전략도 있을 거고요. 또 위구르 문제, 홍콩 문제, 이런 걸 쭉 다루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해서 여기서 15분짜리로 시리즈로 계속 몇십 개를 올려놓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유시민 교육론인데, 여러분 그 손자나 여러분들 또 뭐 자녀분들 또 아니면 동료들 이렇게 책을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뭐 북한을 찬양하는 걸 넘어서 대한민국을 북한에 들어바치거나 또 뭐 이런 내용으로 주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과서가 정통성을 아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양성평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트랜스젠더나 뭐 이렇게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 가지고 성을 문란하는 거를 조장을 하거나 또는 뭐라고 그래나 전통사상을 파괴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가정을 갖다 파괴하는 것이 주 전략이거든요. 그게 이제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보라든지 아니면 성해망으로 다 사실 시작이 되는데, 물론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자유주의 페미니즘 제가 잘 설명을 하겠지만, 그 좌파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또 사회주의 이념이라든지 세계 공산화 전략의 일환이 뭐냐면 전통 사상과 기독교 사상 이런 거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 파괴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으로 이제 그러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교육을 갖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시민 교육에서 궁극적으로 스스로 이제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서, 이거는 뭐 제 전공이니까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문화 교육론도 이제 네 번째 다문화 교육론을 하면 무슨 다문화 교육론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유주의 다문화 교육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많은 뭐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좌파 사람들, 특히 중국 공산당이 많은 나라의 다문화 정책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계 공산화 전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제 국내에서 다문화 이론이라든지 다문화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다문화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또 다문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세계 공산화 전략이나 그 사회를 갖다 흡수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이론에서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다문화도 있고 좌파 다문화 이론도 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과 세계 지배 전략의 일환으로 다문화 정책을 각국의 다문화 정책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다루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것도 강의를 해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정립을 하거나 새로운 사실들을 제가 많이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이제 주 전공이 교육사학인데, 뭐 이거는 이제 뭐 학생들도 많이 보고 청소년들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열은 왜 높은지, 또 대학 입시는 어떤지, 대학의 역할은 어때야 하는지, 뭐 이렇게 문화인류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통계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이제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를 하고요. 박사학위는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그러니까 위스콘신 대학,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메디슨, 그러니까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제 지도 교수가 마이클 애플이라고 좀 이렇게 좌파 학자였습니다. 저는 지도 교수는 좌파 학자지만 저는 진성 우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대가였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철학이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교육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분이고 교육과정 교육 사회학 이걸 전공하시는 분인데, 그 석사까지 이 모든 백그라운드가 이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뭐 헤겔이라든지 그람스라든지 막스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하죠. 사회사상이기도 하죠. 근데 반면에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파 공부를 더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이 철학이 굉장히 재미있고, 또 지식사회학이라든지 또 인식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강의도 좀 하게 됐고요. 또 책도 읽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철학에 관한 내용을 많이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게 급한 거부터 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과목당 뭐 한
이게 보통 10개 이상의 이제 동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하루에 하나나 뭐 일주일에 두세 개 이렇게 해서 물론 많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다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너무 부담되지 않게 또 쉽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잘 이렇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 교육도 중요하고요, 성인 교육도 중요하고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개설한 목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교육인 거죠. 그리고 제가 정년이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2029년 이제 8월 31일. 제가 좀 길죠. 좀 어린 시절에 교수가 되다 보니까 좀 길게 근무를 하죠. 앞으로 7년 그 정년 때까지 이 일도 계속 할 예정이고 그 이후도 건강이 허락하면 계속 할 예정입니다. 뭐 그렇게 처음에 뭐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게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소중한, 대한민국은 정말 소중한 역사를 가졌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인식해서 다시는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로 넘어가거나 그 소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주 거짓 세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시는 위기에 빠지지 않게끔, 또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치려는 사람한테 다시는 정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게 조금의 여유가 생긴 게 정말 좋습니다. 정경모 일을 하면서부터 정말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시간도 너무너무 부족했거든요. 근데 조금 한숨 들려서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 이름이 이재봉, 제자가 어입니다. 어이. 늘 그 댓글이나 뭐 밑에 보면은 아이로 쓰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나,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이재봉, 제주도 할 때 제자가 어입니다. 이래도 알겠습니다, 이재봉 교수님, 또 이렇게 또 틀리면서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생 그 일은 제가 겪어야 할 일이지만 부탁드립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제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